구속수사 본격화, 음주운전 증거인멸 추가에 주목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호중 씨의 조사가 이제 월요일을 기점으로 하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증거인멸 죄목까지 추가할지에 대하여 주목이 된다.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하지 않았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치장에 입건된 이 김호중 씨 24일 날 입감됐으니까 이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쏟아진 질문은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 경찰 협조를 약속했는데 왜 비밀번호를 함구하냐? 그러자 아직 조사가 많이 남았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소주 3병 마셨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거냐라는 말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예고되어 왔는데 주어진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7일 정도 지나면은 검찰로 넘겨지게 됩니다. 경찰에게 남은 시간은요, 약 7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았다고 뒤늦게 실토를 했지만 사고 당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그나마 김호중 씨를 구속한 사유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 증거인멸의 죄를 물어서 구속을 했을 뿐입니다. 이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목을 축이는 정도로 입만 댔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사실 그게 거짓말로 보인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조건 그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엄청나게 나와 있음에도 김호중 씨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이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고 심지어 범인 도피, 교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김호중 씨의 뺑소니와 증거인멸죄는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 죄목에 적용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김호중 씨와 똑같은 음주운전 꼼수 사례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 음주 뺑소니라고만 검색을 해도요, 음주운전 뺑소니 측정 거부 전문 행정사,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소센터, 교통사고 길잡이, 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뺑소니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걸로 또 밥을 벌어먹고 사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변호인들을 다 제가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뭐 정말 뺑소니가 아니고 정말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구제함이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저게 과연 필요한 카페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김호중 씨 이번 음주운전 사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던져두고 냅다 술을 마셔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김호중 씨의 음주량 특정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술과 CCTV 증거는 확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주말에도 굉장한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음주량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뒤늦게 보도가 되면서 많은 대중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김호중 씨가 21일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고 녹차와 섞어서 마셔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주장했었던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마셨느냐. 그런데 중요한 CCTV,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김호중 씨가 그날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입증해낼 많은 증거 자료들을 경찰과 검찰 측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1 탑7 무참히 갈린 운명. 자, 특정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스터 트롯 탑7 지금은 뭐 탑6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이거 왜 탑7이 아니라 탑6라고 불러왔습니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전 여자친구, 전 매니저, 나아가서는 병역 비리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나머지 탑7 멤버 중에 6명의 팬덤에서 김호중 씨에 대해 함께 거론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탑7 멤버들, 가수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다 잘 나가는데 김호중 씨만이 퇴출 수순을 당했다. 구속 엔딩을 맞이한 김호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탑7 중에서도 4위에 올랐었던 김호중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각종 논란이 불거졌던 그는 이번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어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매니저의 허위 자백, 소속사 대표의 사고 은폐 지시, 극구 부인하던 음주운전 사실마저도 어떻게든 콘서트를 강행하여 위약금을 막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티켓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독 공연과 클래식 공연을 강행하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고 결국 방송가와 광고계, OTT 플랫폼까지 김호중 지우기에 나섰던 겁니다. 결국 김호중 씨의 모든 팬미팅, 공연 실황, 다큐멘터리 영화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연예계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뺑소니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주 뺑소니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해요. 경찰은요, 음주 추정치, 법원에서는 줄줄이 증거가 안 된다. 심각 사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볼게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갈 수 있다. 지금 이 의혹들이 법조계와 법원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일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호중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뺑소니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의 핵심은요,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이 음주운전 검사를 받는 건데 이렇게 뺑소리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아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의 진술과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하여 알코올 분해값을 토대로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김호중 씨의 사태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너무 많다고 해요. 2021년 9월 달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의해서는 개인의 체질, 술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쉽게 단정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위드마크의 증거 능력이 13건 중 8건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량을 몰라도 정황 증거를 통해 유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우인데 그게 국내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아도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여서
이것을 음주 테스트를 통해 영상으로 촬영한다고 합니다.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여 이를 촬영한 영상이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김호중 씨에게 접목을 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여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면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게 과연 통용이 되느냐. 국내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또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경찰 관계자 측에서는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하여 음주운전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음주뺑소니 김호중 씨의 대표적 사례를 어떻게든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입증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비밀번호는 사생활이다라고 주장한 김호중 씨의 핸드폰 번호, 포렌식 분석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죠. 은폐 과정을 살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6일에 따르면 주말 동안 압수물 등 증거물 분석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는 31일까지 김호중 씨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된다고 해요. 그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다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있는 만큼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호중 씨의 핸드폰, 이것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비롯하여 사고 은폐 과정에서 김호중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약 7일간 김호중 씨의 핸드폰을 잘 분석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다면 비록 음주운전 측정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정황 증거와 CCTV 영상, 결정적인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을 김호중 씨의 이 모든 정황에 대한 증거들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김호중 씨 무죄가 아니라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최악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입증되지 않아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음주운전에서는 김호중 씨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비록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호중 씨가 복귀각을 재서 빠르게 연예계로 돌아와 다시 수십억 원의 돈을 버는 콘서트를 재개할 이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삐뚤어진 스타의식과 팬덤 문화에 경종을 울린 김호중 구속되다. 자,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또 김호중 씨의 팬들이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영향이 많다라는 거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온갖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다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스타의식과 팬덤 문화를 되돌아보게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는 일부 극성 팬들과 이를 뒷배삼아 일탈 행위를 서슴지 않는 무책임한 스타의식이 급기야 사법 시스템까지 농락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호중 씨 일당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호중 씨만이 아니라 팬심을 악용한 김호중 씨와 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라고 그를 감싸고돈 일부 극성 팬들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인기 스타와 팬들 모두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공연의 수입과 위약금을 염두에 둔 행동을 보고 이 일부 팬들은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자, 성금까지 모아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 김호중 씨가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데는요, 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인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공적인 일이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된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공인이라는 것이요, 결국 사실상 유명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매체에 의해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와 유명세가 있는 인물로 유명 연예인, 작가, 지식인, 운동선수, 기업인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명세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인데요. 그에 맞춰 책임과 비판의 범위 역시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명 가수인 김호중 씨가 공인에 해당이 되는데 또 스스로 공인을 자처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명세만큼이나 일반인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의 이번 고의 일탈은요, 사실 일반인에 비해 강한 책임과 비판이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무거운 책임과 비판을 새기지 못하면 더 이상 공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인기 가수의 구속은 당연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일으킨 경미한 뺑소니 교통사고로 3명이나 구속된 건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나서 뻔뻔한 거짓말로 대처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이런 행적들이요, 결국 구속되는 것이 당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는 김호중 법까지 추진이 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김호중 씨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의 모든 걸 처벌하는 규정, 사실 신설된다,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김호중법 이전에도 연예인들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법이 나온 적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각들이요, 결국엔 법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특히 김호중 씨 이번 뺑소니 사태는 너무나 큰 심각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김호중 씨의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음주운전의 빈도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김호중 씨의 사태가 어떤 분들은 인간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소시 당신은 얼마나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평생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적어도 살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사태는 유명한 공인이고 자신의 얼굴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도 찍고 연예계 활동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예인이 안 그래도 끊어지고 있지 않은 이 음주운전을 그렇게 은폐하려고 했으니 이게 문제가 안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가짜뉴스들 중에서는요, 김호중 씨가 유치장 안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실상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강남경찰서 내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 오히려 앞선 영상을 통해 한번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상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김호중 씨에 대한 명명백백한 잘잘못이 가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건 그 영향력입니다. 이 음주운전이 충북에서는 해마다 5천여 건이 적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김호중 씨가 사고를 냈고 은폐를 하려 했으니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대검찰청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형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검찰, 경찰 측을 아주 농락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이 음주운전 적발건은요, 2021년도도 4,000건이 넘고 22년도, 23년도 오히려 4,000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김호중 씨처럼 사건을 은폐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냅다 도망가고 술부터 마셔버리는 뻔하디 뻔한 꼼수가 일반인들에게도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앞에 살짝 보여드렸지만 이 경찰 내부 관계자 직접적인 발언을 해서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경찰을 밥으로 만나 전국 경찰관 강남서 응원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은요, 강남경찰서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기사까지 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한 것과 정문으로 나간 것에 대하여 경찰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등 전관 예우를 해주는 게 아니냐라는 등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경찰 측에서 김호중 씨의 귀가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걸 거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 입장에서는요, 강남경찰서를 전국에서 지지하고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본 글인데요. 경찰청이라고 해서 일명 블라인드라고 하죠. 익명으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환경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호중이 형, 경찰 그렇게 밥 아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음주운전의 교통사고, 음주사고로만 끝내고 돈 많으니까 상대 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바보로 보였으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쳤을까 싶어. 형, 시간 지나서 음주 측정에서 수치가 안 나와도 형, 술 먹은 곳 CCTV 전부 다 조사하고 영상이 없어도 동석한 사람들 참고인 불러서 조사하면 10명에 9명 이상은 알아서 다 풀어. 돈 많이 써서 고용했던 변호사가 옆에서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근데 호중이 형은 경찰 검찰을 바보로 봐도 너무 바보로 본 것 같아. 물론 경찰은 대외적 인식이 그렇긴 해. 하지만 형사건처럼 복잡한 건 여러 가지 적용해야 할 법률이 많아 법리 검토를 하기에는 일개 경찰서 수사팀이 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하루 이틀 만에 증거를 확보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영장 청구까지 했다는 거는 전 수사관이 매달려서 수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각자 분담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진짜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하고 검찰 측에서 얼마나 분개했으면 이번 일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일사천리 진행이 됐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정치계에 뭘 덮기 위한 행각이 아니냐 이런 헛소리도 나오는데 그런 유언비어보다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 내부 관계자가 직접 쓴 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 내부 게시판에는 강남경찰서를 응원한다라는 글까지 올라왔고 담당 수사관들 응원한다라는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 더 심각한 범죄자들을 상대하고 수사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이 다른 수사관들을 응원하는 글은 본 적이 없는데 형 덕분에 처음 봤어. 단순 음주사고로 끝날 일을 엔간한 음주사고로는 영장 청구하지도 않고 보통 구속도 안 되니까 수사를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로 콘서트도 하고 술도 먹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받을 수 있었던 일을 자숙 좀 하다가 팬클럽 등이 없고 음악으로 보답하겠다 라고 하면서 복귀하면 음주운전은 언제 그랬냐라는 듯 잊혀질 뻔했던 일을 답답하게도 특가법에 도주치상에 범인 도피에 이를 키운 건 소속사도 아니고 팬클럽도 아니고 형 스스로가 한 건 알고 있지. 근데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까지 제대로 빡친 것 같더라. 하여튼 구속 축하해. 수사기관을 밥으로 봤는데 법원까지 손들고 나와줄 줄은 몰랐을 것 같긴 해. 근데 있잖아. 구속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야. 들리는 얘기론 형 재질이 하도 안 좋으니까 윗라인에서 형 경찰서에서 정문으로 나가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카더라도 있더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했어야지 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기사로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죽했으면 경찰관들 내부에서도 김호중 씨 사태에 치를 떨고 이를 갈고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김호중 씨의 사태를 보면서 분개함을 느꼈던 그 이유와 일맥상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애지간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이번 정의구현이 통쾌하다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글들이 왜 경찰관 내부에서 이렇게 쏟아져 기사화까지
됐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건 정치계에 무언가를 덮기 위한 음모론이 아니라 경찰, 검찰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 음주운전 사태를 정말 뿌리 뽑지 않으면 김호중 같은 사태가 3번, 4번, 5번, 10번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벌써 일각에서는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음주운전 사태에 김호중 씨처럼 도망을 가고 술을 마시고 은폐하려는 행적들이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중이란 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국가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을 만들어냈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김호중 씨의 팬 중에 한 분이 김호중 씨가 학창시절 피해를 입었던 그 증언자들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그렇게 간밤에 어떻게 해버리겠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구속된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장이 아직 남아있던 김호중 씨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일까요? 자,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적용하지 않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까지는 뺑소니와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구속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호중 씨와 관계자들에 대하여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을 하여서 아주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 담당 수사팀이요, 바로 일요일 26일 날 직접 출석하여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장 안에 있는 김호중 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되고 나서 거기 안에서 밥을 안 먹었다는 등, 눈물을 흘렸다라는 등 별의별 헛소리를 쏟아놓는 땡땡땡, 땡땡땡. 자, 이 두 가지 가짜뉴스 채널, 아주 마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짜뉴스 채널에서 지금 끊임없이 헛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과 다르게 실상 팩트는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김호중 씨에 대한 조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강행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일주일 전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긴 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사고 당일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한데, 이게 블랙박스를 김호중 씨가 정말 직접 없애버린 건지 매니저에게 거짓말로 자수해달라고 지시한 건 확실히 있는 건지, 이것이 명명백백한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와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해요. 이 김호중 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바로 속도를 내서 조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증거를 더욱더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가 구속은 됐지만 경찰이 막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밤이건 낮이건 저녁이건 막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본부장과 소속사 대표 두 사람 역시 함께 구속이 됐는데, 이 세 사람 같은 자리에 유치장에 넣는다거나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불러서 진술을 받게 하면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죠. 각자 또 불러서 개별적으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자, 경찰 측은 김호중 씨를 최대 열흘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김호중 씨의 핸드폰 전화, 포렌식 분석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폰이라서 포렌식이 안 된다? 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기사 내용을 좀 보십시오. 아이폰이라고 해서 포렌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뿐 가능한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김호중 씨의 민낯이 또 한 번 공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 되었지만 김호중 씨에 대한 비판 여론 왜 식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마지막 자존심을 또 지키고 싶었나? 이번에 법원에 출두할 때도 굉장히 교묘한 꼼수를 썼다라는 사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보시면 아는 분들도 분개할 것 같아요. 자, 김호중 씨가 며칠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한 출석을 했는데 여기에도 꼼수가 있었다라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날은 김호중 씨가 태도를 바꿔서 그래도 조금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서 뭔가 사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해요. 자, 보니까 죄송하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는데 알고 보니까요. 김호중 씨는 이날 12시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 빠르게 법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취재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입구가 아니라 다른 입구를 이용해서 1시간 전에 예고되어 있던 시간보다 1시간 전에 도착했다고 해요. 이건 마치 지난 경찰 조사 때처럼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나 문제는 취재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많은 기자분들이 법원의 모든 입구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몰래 1시간 일찍 와서 예고되어 있었던 입구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교묘히 들어오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연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야, 이 모습마저도 진정성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가 그나마 좀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고개를 숙였던 김호중 씨가 조금의 진정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김호중의 마지막 자존심은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결국 공개가 되면서 지켜지지 못했다. 물론 유치장으로 호송되며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정말 본인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했던 사죄의 모습이 아니었었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대중들에게 또 한 번의 분노와 개탄스러움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뤄왔는데 음주뺑소니 정말 큰 혐의가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 왜 이렇게 일을 키울까요? 이러니 많은 대중들은요. 이쯤 되면 김호중이라는 사람의 인성도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2억짜리 김호중 소리길 작년에만 10만 명이 찾아왔었다라고 하는데 철거해야 될지 유지해야 할지 굉장히 머리 아프다라는 입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천시는요. 수사 결과 이후 철거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김천시도 애지간히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생각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았고 김천시에서는 한 해에 10만 명이나 찾아주는 이 관광 명소가 사라진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대중분들은 뭔가 좀 비판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 수사 결과에 김호중 씨가 정말 징역형이 떨어지고 음주운전이 확정이 나게 되면 이거 100% 철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뺑소니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자 확정인데 왜 아직도 철거하지 않냐? 저도 여기에 대해선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김천시가 잘못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를 이야기한 김호중이란 사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결국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증거가 뭐길래 이러한 말까지 나오느냐? 이게 증거가 왜 중요하냐? 1994년도 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식 축구 스타가 자신의 전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 증거가 없이 오로지 진술에 기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이 아닌 가능성을 물고 변호인이 계속하여 늘어졌고 이것이 배심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증거가 제대로 입증되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증거 재판과 맞물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증거는요, 물증 증거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인증, 즉 관련자 증언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김호중 씨가 소주를 3-4병을 마셨다라는 증언이 같은 유흥주점 업소 직원 3명이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동석자들도 김호중이 술 마시는 거 봤다. 자, 이 증인들이 나중에 재판대에 서서 증언을 제대로 해준다고 하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10일밖에 남지 않은 강남서 유치장에서는요, 음주량과 은폐 등 수사를 굉장히 본격화하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압박수사, 집중수사, 압박수사보다는 집중수사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몰입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중요한 건 소주를 10잔 마셨다라고 이야기한 김호중 씨의 증언과 다르게 3-4병을 마셨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위드마크를 공식으로 추산하는 방안을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유흥업소 종업원의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더불어 메모리 카드를 김호중 씨가 직접 제거했는지 또 은폐에 가담했는지 더불어 사생활에 담겨 있어 비밀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핸드폰, 아이폰 세대를 압수했지만 포렌식까지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증거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경찰이 이를 갈았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김호중의 음주운전 입증을 위하여 이것까지 정밀 분석 중이다. 뭐까지 정밀 분석 중이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까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자, 김호중 씨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당일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걷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24일 법원에 출석하던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비교했다고 해요. CCTV 영상에서 김호중은 직접 걷기 힘든 듯 굉장히 이 부축을 받으며 휘청거리는 모습을 음주를 한 날로 의심되는 CCTV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그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은요, 원래 김호중 씨 걸음걸이가 좀 그렇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밀 분석을 영상 전문기관에 보내서 의뢰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김호중 씨가 이번 법원 출석했었던 모습을 보면 멀쩡히 잘 걷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망언이냐,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정밀 분석기관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한 제대로 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최고 15년까지 김호중 씨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김호중 씨의 이 민낯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호중이란 사람을 응원하는 팬들마저도요, 김호중 씨의 등을 돌리고 있고, 나아가 무지성 지지를 하는 분들도 하나둘 눈을 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중 진술 번복, 증거 인멸 시도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기사들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구속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구치소 가게 되는 거면 끝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무려 수십억 원의 또는 수억 원 이상의 이 변호사까지 대동한 김호중 씨입니다. 결국 이 수사 결과가 땅땅땅 나올 때까지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항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과연 김호중 씨가 검찰 측에서 구형하는 그런 징역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법조계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요, 정황 증거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확실한 팩트 증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김호중 씨가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자충수로 인하여 사태를 키우게 되었고, 신병 확보가 경찰 측에 성공이 되며 수사에 탄력이 붙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증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참 중요하거든요. 김호중 휴대폰 비번을 제공했다면 구속을 피했을까? 괘씸죄가 더 큰 화를 불렀나?
김호중 씨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구속이 안 됐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